안녕하세요. 국어영역 강사 구병희입니다. 우리 이제 고등국어 베이스 캠프 소설편. 제가 일부러 지금 또 따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고등국어 베이스 캠프 서사갈래 편이 좀 양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본 수업 때 하면은 좀 시간도 쫓길 것 같고 조금 애매하게 시간이 좀 붕 뜨는 게 생각이 돼가지고 제가 그냥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가량 여기 수록되어 있는 작품 2개 해설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기출에서 1.0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이제 김정환의 모래톱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봐야 될 요소들이 좀 있어요. 교재는 149페이지고요. 149페이지에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요 문제, 특히 23번 같은 경우에는 23번에서 이제 극과 시나리오, 요게 이제 좀 나오죠. 근데 극과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수능에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습니다. 상당히 좀 낮지만은, 제가 이 문제를 이제 넣어놓은 이유는요,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의미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카메라, 시점, 요런 것들이 좀 중요해서, 제가 그래서 이걸 좀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시죠. 자, 나는 미안스러운 생각으로 건우 어머니가 따라주는 그 술잔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 우리 첫 번째부터 확인을 좀 해봅시다. 여기 이제 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제 서술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또 얘기했었던 지난 시간에 했던 서술자를 좀 복습을 하면서 가도록 합시다. 우리 이제 인식주체인 자아가 계시고요. 그 자아를요. 여기에 있는 이 소설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여기 있는 이 자아가 서술자로 세팅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서술자. 자,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서술자가 소설, 즉 작품의 안에 있을 경우에는 작품 안의 서술자, 작품 내부의 서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서술자들은 우리가 작중인물입니다 이렇게 부른다고도 했었죠. 여기 있는 자아께서는요. 작중인물입니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었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라고 세팅이 되어 있는 순간 여기에 있는 이 자아의 시선에서 사건을 어떤 식으로 보고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움직이셔야겠죠. 그래서 나라고 나왔기 때문에 얘는 1인칭입니다 라는 거 확장 가능하시겠지. 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인물의 성격, 인물이 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가, 성격 잡는 거 가장 중요하실 거고요. 그래서 그 성격을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말과 행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겠지. 말과 행동 가능하시겠죠? 가보시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서술자인 나는요, 미안스러운 생각으로 라고 말 나와 있지. 미안스럽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뭔가 어떤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으셔도 되는데 죄송합니다. 요런 게 이제 우리가 미안스러운 생각이다라는 거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건우 어머니가 따라주는 술잔을 받았습니다. 그럼 심상을 그려보시면은 여기 있는 서술자께서 괜찮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다라는 거는 납득이 되실 거예요. 자, 근데 그 손이 유달리 작아 보였대요. 여기 있는 손은 당연히 건우 어머니의 손이겠지.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주목하고 싶은 거는 여기 있는 유달리의 의미입니다. 유달리란 얘기는요, 우리가 이제 찾아보시면은 기출에서 이런 식으로 나왔죠. 이상치는 데이터의 다른 값에 비해 유달리 크거나 작은 값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때 측정 오류 등에 의해서 주로 생긴다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럼 여기에는 유달리라는 얘기는 다른 것들과 비교하여 눈에 띄게 이런 얘기다라는 거 가능하시겠지? 되니? 그러면 이상치는요, 데이터의 다른 값에 비해 비교했을 때 눈에 띌 정도로 크다 혹은 눈에 띌 정도로 뭐하다, 작다 이런 얘기 가능하시겠지? 얘도요, 비가 지나가고 날은 다시 유달리 맑게 갠 이란 말 나와 있지. 다른 날과 비교했을 때 눈에 띌 정도로 맑게 개었다 이런 얘기 가능하시겠지. 되셨죠? 얘도요, 한밤에 홀로 보는 나의 마당은 호수같이 둥긋이 차고 넘치는데 쪼그리고 앉은 한 옆에 흰 돌도 이마가 유달리 다른 것들과 비교하여 눈에 띌 정도로 곱다 이런 얘기 가능하시겠지. 되셨죠? 이거 계속 나오죠. 23일도 수능에. 유달리도 푸른 높은 하늘. 그 말은 다른 것들과 비교했을 때
다른 날과 비교했을 때 유난히도 눈에 띄게 푸르고 높다 이런 얘기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 그럼 다시 보시면은 손이 유달리 작아 보였어. 원래도 손은 작은데 그날따라 눈에 띄게 더 작아 보였다 이런 얘기 확인 가능. 유달리 자그마한 손이 상일에 거쳐져 있는 양이 보기에 더욱 안타깝습니다. 여기에는 상일 같은 경우에는 막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뭐 막노동 이런 얘기 하잖아. 여기에는 상일 같은 경우에도 막노동이다라는 거 확인 가능하시겠지. 그런 막노동에 거치어 있는 모양이 보기에 더욱 안타까울 정도였습니다. 그럼 우리 실력 좀 발휘 좀 해보자. 왜 여기서 그러면은 유달리 작아 보인 건데 여기 있는 누가 건우 어머니의 손을 봤는데 건우 어머니 그 건우 어머니의 손이 막릴 때문에 손이 막 이제 상처도 많고 쭈글쭈글해져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 근데 여기 있는 서술자가 그걸 보니까 아유 이렇게 막노동하시면서 손도 이렇게 안 좋아지셨는데 저한테 이런 술잔을 주시다니 라고 하니까 여기에 뭐가 되는 거야? 미안스러운 생각이다 라는 거 가능하시겠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여기에 있는 서술자의 내면 세계는 미안함이다 라는 거 가능하실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여기 있는 건우 어머니의 손을 보니까 이게 눈에 띌 정도로 다른 날과는 다르게 눈에 띄게 작았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표현을요 재인식이다 이런 표현 쓸 겁니다. 재인식. 우리 이제 뒤에 가시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재인식이다 이런 얘기. 다시 인식했다 이런 얘기겠지. 되니? 자 그리고서요 기어이 저녁까지 대접하겠다고 부엌으로 가버린 뒤에 나는 건우를 앞에 두고 잔을 들면서 그녀의 칠칠한 인사원절의 새삼 생각되는 바가 있었대요. 우리 여기 이제 칠칠하다라는 거 표현 정도는 우리 좀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 왜 이렇게 칠칠 맞지 못하니? 이런 얘기지. 그럼 그 칠칠 맞다는 어떤 얘기인데요? 왜 이렇게 칠칠 맞지 못해?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데 왜 이렇게 부주의하니? 이런 얘기지. 맞아?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칠칠한 인사범절은요. 주의를 갖는 혹은 인사범절이란 말 나와 있으니까 예의가 있다 이런 얘기도 가능하시겠죠. 되셨지? 그래서 그녀의 칠칠한 인사범절에 여기 또 이런 부사어 잘 챙겨주셔야 돼요. 새삼, 생각되는 바가 있었다 이런 표현 나와 있지. 그러면 이런 걸 보니까 여기는 어머니께서는 막리를 하면서 손이 굉장히 상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게 살고 계시는 분인데 심지어 여기 있는 서술자인 나한테, 등장인물인 나한테 술잔도 내어주고 심지어는 저녁까지 대접하겠다고 하시는 걸 보았을 때 여기에 있는 건우 어머니의 성격을 우리가 잡아보실 수 있다는 거 가능하시겠지.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건우 어머니의 성격은요. 일단 첫 번째 칠칠하고요. 라는 거 확인 가능하실 거고 예의 범절이 있고요. 굉장히 주변 머리가 딱 똑바로 받쳐져 있는 정신머리가 딱 박혀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는 거 확인 가능하시겠지.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사람의 성격을 보고 나니까 새삼 생각된다. 그럼 이 표현도 역시 어떤 표현이에요? 새롭게 보입니다. 그래서 재인식됩니다. 이런 얘기 우리가 확인 가능하시겠죠. 되셨지? 가보시죠. 아이고 왜 이래? 왜 이래 이거? 얘 봅시다. 나는 모든 것을 다시 보았다 이런 표현 나와 있지. 이 표현 다시 보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읽는다? 재인식입니다. 이렇게 읽는다는 거지. 가능하시겠죠? 농사집 치고는 유난히도 또 나오죠? 유난히도 말끔한 마루청,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지 않은 장독대, 울타리 너머로 보이는 길찬 장다리꽃들 이런 것들을 다시 보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은 여기 이제 유난히도 말끔하다 이런 표현 나와 있으니까 원래 농사집은 이렇게 말끔하고 깔끔하지 않다 이런 얘기겠지. 근데 여기에 있는 건우 어머니가 칠칠한 성격이기 때문에 건우 어머니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 있는 사물들이 굉장히 정돈이 잘 돼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죠. 되니? 그러면은 보니까 뭐 말끔하고 그 다음에 뒤집어 쓰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길찬 장다리꽃도 있는 거 보니까 여기에는 건우 어머니께서는 꼼꼼한 성격입니다 라는 것도 가능하시겠네. 그래서 굉장히 주변을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여기 이제 이 말줄임표 떠나오고 있죠? 말줄임표 우리 계속 나오지? 말줄임표. 그래서 제가 이것도 얘기했었죠? 말줄임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끝을 흐리는 경우가 있고요. 말끝을 흐리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을 하다가 도중에 끊기는 경우도 있지. 말을 하다가 끊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운을 남기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이 말줄임표 같은 경우를 보니 지금 마루청을 보고 있고 장독대를 보고 있고 길찬 장다리꽃들을 이렇게 보고 있잖아. 그럼 이 말은 여기 있는 서술자인 나의 시선에 따라서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지금 동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라는 것도 가능하시겠지. 맞니? 여기 장독대 봤다가 마루청 봤다가 장다리꽃 봤다가 이런 식으로 시선이 뭐하고 있다? 이동하고 있습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겠지. 시선의 이동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라는 거 확인 가능. 그래서 실제로 심상을 좀 그려보면은 여기에 있는 나의 입장에서 여기 있는 마루청부터 시작해서 장독대,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장다리 꽃들까지 쭉 이런 식으로 시선에 따라서 다시 보이고 있습니다라는 거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어느 것 하나에도 그녀의 손이 안 간 곳이 없으리라 싶었다. 그러니까 건우 어머니가 굉장히 꼼꼼하고 칠칠한 분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집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리가 잘 돼 있구나라는 거 확인 가능하시겠지. 자, 그리고 이러한 집 안팎, 안과 밖의 광경 등을 통해서 나는 건우 어머니가 꽤 부지런하고 친절한 여성이라는 것을 고대 짐작할 수가 있었대요. 다시금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었다 이런 얘기겠지.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건우 어머니의 성격, 여기 있는 건우 어머니의 성격, 이 성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 있는 칠칠하고 꼼꼼하다라는 걸 통해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죠. 부지런하고 뭐하다? 친절하다라는 것까지. 왜 그러면 부지런하고 친절한 건데? 첫 번째, 여기에 있는 칠칠하다라는 얘기가 우리가 친절한으로 우리가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왜? 여기에 있는 나가 한사코 됐다라고 하지만은 굳이 저녁까지 대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친절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꼼꼼한 같은 경우에는 부지런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 왜? 주변에 있는,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어떤 사물들이 굉장히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러신 거겠죠. 되셨지? 젊음이 한창인 19부터 약 악지 세게 혼자서 살아왔다는 것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외아들인 건우를 나룻배를 타워가면서까지 먼 인류 중학에 보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농촌아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건우의 겉모습이 항상 깨끗했다는 사실들이 어련히 안 그러려 싶어지기도 했다. 무슨 얘기예요? 이런 친절하고 부지런한 성격들이 혼자 열심히 살아오기도 했고, 그 다음에 아들내미도 인류 중학 이때 당시에는 이제 지금처럼 평준화된 시절이 아니니까요. 공부 잘하는 학교도 있고 못하는 학교 있는데 공부 잘하는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항상 나룻배를 태워가면서까지 그러고, 그 다음에 농촌아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살짝 이미지가 살짝 좀 터프하고 약간 흑감자 같은 그런 어떤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건우의 겉모습은 항상 깨끗했다. 관리가 항상 잘 돼 있다 이런 얘기겠지.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건우 어머니가, 물론 이건 현장 가서 하실 필요는 없지만은, 여기 있는 건우 어머니가 왜 여기 있는 건우의 입성을 항상 관리를 해준 걸까를 한번 생각해보면, 이렇게 이제 그 나룻배를 태워서 간다는 거 보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건우가 섬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내륙 지방까지 가가지고 이제 수업을 들어간다는 걸 알 거 아니니?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건우가 그 인류 중학 가가지고 많은 도시놈들이랑 이제 같이 한 단이 있는데 겉의 모습이 만약에 약간 흙 묻어 있고 막 그러면은 왕따 당하고 그러지 않겠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어머니가 항상 그렇게 관리를 해줬다라는 거 이해 가능하실 거예요. 얼핏 봐서는 어리무던한 여인 같기도 해요. 그냥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고 굉장히 안정형 여인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유난히 볼가지 듯한 이마, 유난이라는 얘기 또 나오죠. 눈에 띌 정도로 이런 얘기고요. 역시 건우처럼 짙은 눈썹 같은 데선 그녀의 심상치 않은 의지 그리고 정열 같은 것을 읽을 수가 있었대요. 그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얘들은 전부 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건우 어머니의 겉모습을 통해서, 이 겉모습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다른 말로 외양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요 외양을 묘사함으로써 무엇을 알 수 있게끔 한다? 성격을 유추할 수 있게끔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전제를 얘기했었지. 모든 인물은 내면 세계대로 말하고 행동한다. 성격대로 말하고 행동한다. 라고 했던 거를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거고, 그
그 다음에 이제 뭐 의지나 정열 같은 게 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단순히 친절하고 부지런한 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의지가 있고요. 굉장히 기가 세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잡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성격이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잡아보실 수 있겠지. 자, 나는 술상을 물리고서 건우의 공부방을 어머니의 방일 테지만, 이것도 저희 엄청 많이 했었죠. 앞부분에서 꽤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서점갈래 하면서 엄청 많이 했었죠. 여기 있는 거는 우리가 하이픈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지만은, 여기에는 요 하이픈 같은 경우에는 뭐 첫 번째는요, 장음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고요. 두 번째, 부연 설명 이런 얘기도 우리가 했었고요. 세 번째가 대화를 인용한다. 이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나시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하이픈 같은 경우에는 부연과 상술을 위한 것입니다. 부연 설명, 부연 상술 이라는 것도 우리가 잡으실 수 있겠지. 그래서 건우의 공부방을 여기 있는 요 말줄임표가 부연 상술인데 당연히 저술자인 나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그걸 잠깐 들여다보았다 이런 표현 나와있지. 종들의 커피가 어디 갔냐? 저기 있구나. 아무튼 다시 어머니의 방일 테지만 잠깐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봐볼게. 사과 괴짝 같은 것에 종이를 발라 쓰는 책상 위에는 몇 권 안 되는 책들이 나란히 꽂혀 있었어요. 그럼 요것도 이제 우리가 판단을 좀 해볼 수 있지. 제가 이제 어렸을 때도 이제 책상이 있긴 했었지만은 이제 책상이 컴퓨터 책상이었어. 그래가지고 요렇게 이제 넓다란 요런 책상이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 딸기 박스 있잖아요. 스티로폴 박스. 그거를 이제 그 비닐로 감싸가지고 거기 위에다가 이제 책을 받쳐놓고 했었는데, 그러면 우리 견적 나오죠? 사과 괴짝 같은 것에 종이를 발랐었다라는 얘기는 그 정도로 형편이 뭐하다, 좋지 않다 이런 얘기지. 가난합니다라는 거 우리가 유추해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건우의 공부방이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어머니의 방일 테지만 이라고 했던 이유는 어머니의 방과 건우의 공부방이 사실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단촐한 집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라는 거 확인 가능하시겠죠.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거야. 여기 이제 이 건우 어머니가 지금 현재 형편이 가난하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라는 거 우리가 이해하신다면은, 넉넉치 않다라는 거 이해하신다면은 건우의 입성을 항상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집에 있는 어떤 장독대나 그 다음에 마루청 이런 것들도 항상 반들반들하게 해놓는다는 걸 봐서 가난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모습을 굉장히 신경 쓰는 굉장히 꼼꼼한 사람입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 문장들을 통해서 다시 재확인할 수 있겠죠. 몇 권 안 되는 책들이 나란히 꽂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섭얘기라고 잉크로서 굵직하게 등마루에 씌어진 두툼한 책 한 권이 특별히 눈에 띄었습니다. 여기는 등마루 같은 경우에는 책 등을 얘기하시는 거겠지? 섭얘기? 저건 무슨 책이지? 나는 건우를 돌아보고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설? 아닙니다. 어디 가져와봐. 건우는 싫어도 무간해라 뽑아오면서, 여기는 무간해는 막무가내를 얘기하시는 거겠지? 일기랑 또 책 같은 거 보고 적은 김다. 부끄러운 내색을 합니다. 일기는 남의 비밀이니까 읽을 수가 없고 어디 책 읽은 소감이나 한번 보여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대화로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거 견적 나오고요. 나는 책을 다시 도로 돌렸대요. 건우는 마지못해 여기저기 뒤적거리다가 한 군데를 탁 펴줍니다. 또박또박 깨알같이 박아 쓴 글씨예요. 그러면 우리 심상을 그려보면은 뭐 이런 식 아니겠어? 건우가 이렇게 딱 이렇게 자기 일기장을 딱 펼쳐가지고 지금 여기에는 나가 읽고 있습니다라는 거 확인 가능하시겠지? 땡땡땡 여자는 어머니처럼 혼자 사시는 분이라. 그럼 이 부분은 지금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책에 있는 소설 속에 있는 소설이래. 이 건우가 쓴 책에 적혀져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 가능하시겠지? 어머님처럼 혼자 사시는 분이라 그런지 그분의 글에는 한결 감동되는 바가 있었대. 내가 본 국도 속의 한 구절, 그리고 또 여기 하이픈 들어가 있죠? 부연상술. 그래도 선거 때가 되면 소속 육지에서 똑딱선을 가지고 선백성을 모시러오는 알뜰한 정당이 있대요. 뭐 이걸 보니까 이제 대충 시대적인 상황이 좀 견적이 나오실 것 같아. 당시 이제 이 196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옛날에야 이제 막 뭐 선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이제 뭐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고, 말이 좀 갑자기 또 위험해지긴 해요. 아무튼.
1960년대 그 어떤 일들입니다라는 거 확인 가능하실 거고, 이들은 다만 그대로 실려가서 실상 자기네 생활과는 무연한 연관이 없는 그런 정치를 위하여 지정해주는 기호 밑에 도장을 찍어주고 그 배에 실려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윤정 나오네. 자유투표가 아니고요. 누군가의 억압과 누군가가 이제 정치적인 공작을 통해서 찍게끔 만든다 이런 얘기겠지. 되시겠죠? 자,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 씨가 들려준 조마이섬 이야기는요, 언젠간 건우가 써냈던 섬 얘기에 몇 가지 기막힌 일화가 붙은 거래요. 그럼 이 말은 지금 무슨 얘기야? 지금 중략 이후 부분이잖아요. 건우 할아버지랑 윤춘삼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할아버지가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건우가 써냈던 섬 얘기에 기막힌 일화가 붙은 거래. 아, 그러면 이 말은 건우의 이야기는 실화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 씨가 이야기하는 게 건우가 하는 얘기랑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가능하시겠지? 그러면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라는 것도 확인 가능. 우리 조마이섬 사람들은 직당이 없는 사람들이요. 와, 처음부터 없었겠소만은 죄다 뺏기고 말았지요. 예적부터 이 고장 사람들이 젖줄같이 믿어오던 낙동강물이 만들어준 우리 조마이섬은 이러고 있지. 여기 또 나오네요. 말줄임표 나와 있지. 이거 뭐예요? 말끝을 흐리고 있습니다. 라는 거 이해 가능하실 거야. 됐니? 건우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개탄조로 나왔대요.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땅, 자기들 것이라고 믿어오던 땅이 자기들이 겨우 철이 들락말락할 무렵에 외놈의 동척, 여기 동양척식 주식회사 나와 있죠? 둔갑을 했더란 것이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조금 이상함을 느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이제 앞에 부분까지는 따옴표로 이제 처리가 되어 있었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부분에서는 따옴표로 되어 있지 않죠?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여기 이제 인실체인 자아인 나가 있고요. 저술자인 나가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윤춘삼 할아버지도 계시고, 뭐 건우 할아버지도 계시는데, 그냥 윤춘삼 씨만 해놓을까요? 둘 다 하잖아요. 윤춘삼, 그 다음에 건우 할아버지, 뭐 이런 얘기 나와 있지.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나와 윤춘삼과 건우 할아버지는 서로 지금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가능하시겠지? 여기 있는 저술자와 윤춘삼, 그리고 저술자와 건우 할아버지가 서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가능. 자, 그러다가 여기 이제 말줄임표가 되어 있는 걸 보았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보실 수 있겠지? 갑자기 여기에서는 대화를 구체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않아요. 처음에는 대화를 인용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인용을 하고 있지 않아. 그래서 처음에는 직접 인용으로 따옴표를 갖다 붙여서 직접 인용을 하다가 나중 가서는 간접 인용으로 바꾸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감상할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야. 아, 옛날에 이게 우리 조마이섬이 어쩌고저쩌고, 아유, 찻줄같이 믿어오던 동네인데, 우리 조마이섬은 하다가, 여기 있는 서술자께서 뭐 하신 거냐면은, 이 이야기를 듣다가, 윤춘삼과 건우 할아버지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동척의 명의로 둔갑을 했더란 것이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지. 그래서, 좀 어려워? 대화를 하고 있어. 그러시군요. 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나가면서 듣고는 있지만 정확히 얘기하면은 여기 있는 윤춘삼과 건우 할아버지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은 어느 화재 보험회사의 권유어인지도 알 수 없는 사내는 소설가 구보씨 1일이에요. 가장 영리하게 구보 선생님의 작품은 따로 치고 하면서 여기 또 뭐 나와 있어. 말줄임표 나와 있죠. 그러한 말을 덧붙였다. 구보가 간신히 그것들이 좋은 작품이라 말했을 때 최근은 또 용기를 내어 참 조선에서 원고료는 얼마나 됩니까? 막 이런 얘기 나와 있지. 이것도 뭐야?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 막 이야기를 하다가 앞에 있는 사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구보가 하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주목하고 집중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따옴표가 아니고 어떻게 표현한 거야? 간접 인용으로서 나타내었다. 지금 이런 얘기 하시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나와요.
그가 아주 요란스럽게 행세를 하고 있었어. 난 그 꼴이 보기 싫어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 버렸지만 하고서 따옴표 되어 있지. 또 뭐 되어 있니? 말줄임표 그어져 있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재종숙의 말은 자꾸 헷갈렸다. 김민호 씨는 면몽에 3년 만에 30이 안 된 나이로 면장이 됐고 재종숙은 아마 그가 제일 악질적 면장이었을 거로 말하였다. 전부 다 뭐예요? 앞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잘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집중이 잘 안 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서술자께서 뭐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되냐면은 이야기를 듣다가 스스로 성찰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예? 그게 무슨 개소리죠? 아, 너네 수업할 때 있잖아. 수업할 때 여기서 막 수업해. 근데 제가 이제 막 이야기하고 있어. 근데 어떻게 해? 하다가, 야, 집중해! 하는 거 경험 있으시죠?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해돼? 그럼 다시. 선조부터 물려받은 땅, 자기들 것이라고 믿어오던 땅이 자기들이 겨우 처리, 들락말락한 무협의 벼랑간, 동청면의로 등갑을 했더란 것이었다. 무슨 얘기예요? 앞에서 계속 지금 여기 있는 윤춘삼 씨와 건우아버지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어떻게 됐어? 그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가. 그러면서 뭐해? 성찰하게 된다 이런 얘기야. 이해되니? 그래서 이완용이란 놈은 을사보호조회란 걸 만들어놨디랑 카드만 이러고 있지. 뭐야? 성찰하고 있었어? 이완용이란 놈이 한다 카드만. 다시 어떻게 된 거야? 다시 어떻게 된 거예요? 현실로 돌아왔지. 맞아? 그래서 이걸 우리는 다시 뭐라고 얘기할 거야? 현실로 돌아보니까 뭐 재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지. 이래. 그래서 심상 그려보면 이거야. 막 둘이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좀 젊으신 서술자가 계시죠? 하고 있다가 이완용이란 놈이 동철이란 걸 만들고 나 뒤로부터 카드만 하니까 뭐해? 화들짝 놀라가지고 다시 보게 되는 거지. 여기 이제 건우 어머니로 계시는데 뭐 신경 안 써도 되고. 다시 막 이야기하고 있어. 막 우리 뭐 조마이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하고 나 다도만 하면서 말줄임표 있다가 성찰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뭐해? 외놈들이란 놈들이 동청면의로 만들고 난 뒤로 카더만 하니까 어떻게 깜짝 놀라서 재인식하게 된다 이런 얘기.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윤춘삼 씨의 퉁방울 같은 눈에도 증오의 빛이 이글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건우아버지 이야기하고 계실 때 서술자가 재인식을 해보니까 여기는 윤춘삼 씨의 눈을 증오의 빛이 이글거려. 이런 거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셔야죠. 실제로 막 증오하면서 눈깔이 막 불타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여기에는 윤춘삼 씨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일제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고 있다? 분노와 증오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읽으실 수 있겠지. 되니? 1905년 을사년 겨울 일본 군대의 포위 속에 맺어진 을사보호조계란 매국 조약을 계기로 소위 조선토지사업, 토지조사 사업이죠. 전국적으로 실시되던 일. 전부 다 뭐예요 지금? 여기 있는 서술자의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내면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지. 즉 여기는 윤춘삼 씨와 건우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여기 있는 서술자가 뭐 하고 있어?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겠지. 되니? 그리고 이태 후인 정민년에 가서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대해 통감의 지도를 수할사라는 치욕적인 조목으로 시작된 한일신 협약, 정리칠 조약 이런 얘기도 우리 알고 계시죠? 그럼 제가 이제 좀 확인해 보고 싶은 건 여기입니다. 이태입니다. 이태는 적어 놓으세요. 2년 후입니다. 이태 후는 2년 후. 이태라는 얘기는 꼭 알고 있어야 돼. 2년이야.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신문지는 벌써 이태쯤 전에 발간된 어떤 주간지의 한 조각이었는데 거기엔 우선 그런 제호가 눈에 크게 띄었대요. 이태 나와 있네. 무슨 얘기야? 2년 전쯤에 이런 얘기. 얘도요. 서로 어쨌든 너도 인젠 정신을 차려야지. 군대에서 나온 지도 이태나 되잖니? 무슨 얘기야? 2년이나 되었잖니? 나는 친구가 외국으로 떠나고 이태 동안 그 액자를 무슨 얘기예요? 2년 동안 이런 얘기지. 작년에 나왔던 거야? 다시요. 2년 후인 정미연에 가서는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였고 더욱 그 사업을 강행하고 역둔토의 대부분과 산림 원야들을 모조리 국유로 편입시키는 등 교묘한 구실과 방법으로 농민으로부터 빼앗은 뒤 다시 불하했대요. 다시 뿌렸다 이런 얘기야. 동척과 일본인 수중에 옮겨놓던 그 해괴망측한 자산들이 여기 나와 있네요. 문득 내 머릿속에도 떠올랐다 이런 표현 나와 있지. 뭐예요? 성찰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시겠지? 쉐길 놈들 뭐야 성찰했다가
또 건우 할아버지가 쥐길 놈들 하니까 성찰하다가 다시 뭐 한 거예요? 재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건우 할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다시 국회의원, 다음은 하천 부지의 매립 허가를 받은 유력자, 이런 식으로 소유자가 둔갑되어 간 사유들을 쭉 둘먹거리고 있습니다. 또 말주임표 되어 있네? 이 사람들 말고도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는 거 이해 가능하시겠지? 이 꼴이 되고 보니 선조 때부터 둑을 만들고 싸워가며 살아갔던 우리들은 대관절 어찌 되는 기요? 여기에는 또 대관절. 이거 제가 뭐 EBS나 이런 거 보니까 애들이 이제 큰 관절 이런다고 하더라고. 미친 사람들이에요. 대관절이라는 얘기는 우리 이제 일상생활 맥락성에서 이런 걸 많이 쓰자. 야, 대관절 그게 무슨 얘기니?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보통 대관절이라고 하면은 가타부타 다른 잡스러운 이야기를 생략하고 결론만 말했을 때, 요점만 말했을 때 요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관절의 의미야. 이해돼? 꼭 알고 계세요. 가타부타 다른 사설, 다른 잡다한 이야기들을 빼고 핵심만 말했을 때, 핵심만 말하였을 때 이런 얘기야. 그럼 다시 저희들이 이렇게 덱을 찾아왔을 때는 무슨 별다른 소관사가 있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왔다가 코만 떼고 갔습니다만 대관절, 가타부타 다 집어치우고 결론만 말했을 때 어떻게 저희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런 얘기지. 그래서 우리 조금 더 이제 맥락상 제가 이제 이런 대관절의 말을 봤을 때 뜬금없이 그런 요구를 어떻게 들어주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말도 뭐 있잖아. 야, 대관절 그게 무슨 얘기니? 뜬금없이 그게 무슨 말이니? 이런 얘기. 얘도요. 대관절 내지에도 그런 법이 있나요? 아니 그런 법이 지금 세상 천지에 있나요? 이런 얘기지. 맞아? 그럼 얘도 우리들은 대관절 어찌 되는 기요? 가타부타 다 집어치우고 우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론만 얘기했을 때 우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그의 꺽꺽한 목소리에는 꺽꺽이라는 표현 나와 있죠? 저희 이거 우리 2주차 때 했습니다. 꺽꺽, 낄낄, 깔깔 뭐 이런 것들 기억나시죠? 꺽꺽한 목소리에는 건우가 지각을 하고 꾸중을 듣던 날 나리빼 중화시인도 하던 때에 그 무엇인가를 저주하듯 한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견적 나오네요. 여기는 건우 할아버지가 꺽꺽한 목소리로 잠깐만 이게 뭐 건우 할아버지니? 건우 할아버지야 누구야? 아 건우 할아버지 맞네요. 순간 윤춘삼 씨인 줄 알았어. 아무튼 모르겠어. 안 돼. 이씨. 좀 이상해요. 다시. 이런 꺽꺽한 목소리에는 건우가 지각을 하고 꾸중을 듣던 날 나룻배 통화스님도 하던 때에 그 무엇인가를 저주하듯한 감정이 꿈틀거려. 그 말은 그러면은 이 서술자께서는 건우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누구의? 건우의 목소리가 떠오른다 이런 얘기지. 되니? 근데 이 건우의 목소리가 무언가를 저주하는 듯한 목소리였대. 그러면 이 저주한다는 얘기는 누구를 저주하는 거겠어? 자기네들의 땅을 빼앗아 갔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저주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지. 맞아? 그래서 이 꺽꺽한 목소리에는요, 당연히 원한, 증오, 분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 얼마나 그들의 땅에 대한 원한이 컸던가를 가히 짐작할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 그럼 왜 지금 이 건우의 목소리가 왜 떠오른 건데 윤춘삼 씨부터 시작해가지고 건우 할아버지 그 다음에 건우까지 이 어떤 땅을 빼앗겼던 역사가 계속해서 모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되고 반복되고 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의 내면이 전부 다 어떻다는 얘기예요? 분노와 원한과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얘기겠지. 가능하시겠죠? 한번 가보자. 21번. 자, 공간적 배경을 활용해서 주제를 암시적으로 드러냅니다. 공간적 배경이라고 하면은 우리 앞에서 나왔던 거 확인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그냥 뭐예요? 일반 가정집이다 이런 얘기 가능하시겠지? 근데 그걸 통해서 주제를 암시적으로 드러낸다? 잘 봐. 야, 주제가 뭐예요? 지금 여기에서 땅을 빼앗긴 사람들의 원한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지. 근데 여기 지금 뭐라 나오니? 암시적이란 말 나와 있죠? 암시적이라는 얘기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돌려서 이야기한다. 숨겨놓는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암시적으로 드러내지 않아. 어떻게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의 대화, 말을 통해서
주제를 명시적으로 드러낸다 이렇게 바꿔야겠지. 되니? 2번 일상적 소재를 열거하여 인물의 복잡한 심리를 나타낸다. 일상적이라는 얘기 꼭 알고 계셔야죠. 일상적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복되는 삶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 학교를 가고 학원을 가고 그 다음에 뭐 회사원들 같은 경우는 회사를 갔다가 출퇴근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일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되니? 저의 일상은 지금 뭐 분필 가지고 좀 수업하고 있잖아요. 저한테 일상적 소재는 뭐예요? 분필이다 이런 얘기지. 근데 남들이 봤을 때는 일상이 아닐 수도 있죠. 저한테는 일상이야. 그래서 사람들마다 어떻게 써요? 일상적 소재가 전부 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가능하시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상이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할 때 이제 우리가 다음 커리큘럼에 나오는데, 모기 소리와 빈대 냄새와 반대거에다가 새침이 뛰어오르는 벼루기가 기다릴 뿐인 바람 한 점 없는 하숙방에서 활자로 시꺼멓게 메워진 책과 마주 앉을 용기 없어진 병일이는 어떤 유혹에 끌리듯이 사진관으로 찾아갑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기에 있는 이 활자를 읽고 하숙방에서 그런 것들을 읽는 것들은 전부 다 뭐야? 일상이야. 얘들은 전부 다 일상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는 병일이가 어떻게 해요? 유혹에 끌리듯이 어디로 간대? 사진관으로 간다 이런 얘기지. 그 말은 하숙방에서 원래는 책을 읽어야 되는데 읽지 않는다. 그래서 일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일상에서 벗어나는 행위,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이렇게 부르죠. 일탈이다 이렇게 부르지. 오토바이 타고 염색하고 할리라이 하면서 뛰어다니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일상에서 벗어나는 행위니까 뭐다? 일탈이다라는 거 확인 가능하시겠지. 근데 일상적 소재를 뭐 나열하고 있긴 해요. 어디에서 뭐 장다리꽃, 그 다음에 이제 마루청 이런 것들 나오니까요. 근데 여기 인물의 복잡한 심리, 선생님 어느 정도를 해야 복잡한 건가요? 복잡이라는 얘기는 내면 세계가 2개 이상인 걸 얘기해. 되니 내적 갈등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요. 복잡하지 않아 어떻게 칠칠하고 꼼꼼하다라고 하는 요 심리가 그대로 나오는 거지. 되셨죠? 3번 서술자의 논평, 이것도 우리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논평은 서술자의 주관적인 건데, 이거 보세요. 논평이라는 게 굳이 X를 칠 필요 없겠지. 인물의 성격 변화의 양상 이런 말 나오지. 성격이 변화한대요. 그럼 성격은 뭐예요? 내면 세계가 변한다 이런 얘기지. 근데 지금 여기 등장하시는 인물들, 윤춘삼 씨나 건우 할아버지, 건우 이런 사람들이 뭐 내면 세계가 변해? 아니에요. 뭘로 고정이에요? 원한, 증오, 분노로 고정이지. 그래서 성격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물론 논평이라는 얘기도 좀 그렇죠. 논평은 뭐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관적인 의견을 개진해야 되는데 뭐만 나와? 서술자에 뭐가 주로 나타나요? 성찰이 나타나기 때문에 논평이라는 얘기도 그닥 적절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4번 구체적인 묘사와 서술자의 판단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제시한다. Yes. 묘사하고요. 외양 묘사하고요. 그 다음에 서술자가 성찰 같은 거 하고, 그리고 나서 주관적으로 인식하면서 건우의 목소리가 떠오르고 원한과 증오와 분노가 느껴진다라고 얘기했었으니까 성격 제시 문제없고. 5번 교차하지 않죠. 과거와 현재 사실이 교차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시간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 얘도요. 소는 어머니가 고된 생활을 감당해왔음을 알려줍니다. Yes. 왜? 뭐 때문에? 상일에 거칠어져 있다라고 했었으니까 문제없지. 2번 건우 모자의 불화가 교육관의 차이. 일단 불화가 없고요. 건우 어머니랑 지금 아들내미가 서로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게 아니지. 외적 갈등이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고요. 3번 책상은 넉넉하지 못한 살림살이의 단면. 그쵸? 아까 얘기 했었지. 사과 개짝에다가 하고 있다 이런 얘기 기억나시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다른 작품에서 나와요. 담요바지 철호의 아내가 주워 모은 널빤지 조각을 이고 들어온다 이런 말 나와 있지. 아내가 주워 모은 널빤지 조각이야.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그 정도로 가난하고 형편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워야만 된다 이런 얘기지. 왜? 지금 여기 어디야? 장소가? 피난민 수용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이해되시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 있는 등장인물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좋지 않다, 어렵구나 라는 거 확인 가능. 4번이요. 책 읽은 소감은 정치 현실에 대한 건우의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표현 나와 있어요. 어떤 관심인데? 책 읽은 소감에는 뭐가 나타나 있었어? 그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섬 얘기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섬이 사람들이 빼앗기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드러나 있다 이런 얘기지. 얘도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거에 대해서 관심을 나타낸다, 어떤 내면을 드러낸다라고 하면요, 그 어떤 내면을 드러내는 방법 중에 사물 같은 것들이 있거든. 구체적 사물. 한번 봐볼까?
사진 액자를 보고 있어요. 가족 사진을 꺼내요. 물끄러미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이걸 왜 보고 있는 건데? 가족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여기에서는 가족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 나타난다라는 걸 읽어낼 수 있거든. 그래서 이거 보세요. 대사 없이 인물의 행동과 소품으로 인물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표현한다. 무슨 얘기?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 보고 싶어, 그리워, 이게 아니고 사진 액자, 가족 사진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으로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얘기지. 되셨지? 5번, 둑은요, 조마이섬 사람들의 삶의 내력을 담고 있다. 내력이란 얘기는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거슬러져서 내려오고 있다. 이런 얘기야. 이해돼? 과거부터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는 역사를 내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얘도 내력. 아들의 내력에 중요한 흠으로 작용한다. 이런 얘기. 어떤 게? 아버지의 부기, 그리고 아버지의 허랑방탕한 일평생이. 이해돼? 그래서 아들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의 역사에 중요한 흠으로 작용한다. 이런 얘기. 그래서 뚝이라고 하는 게 조마이섬 사람들의 어떤 내력을 담고 있다. 전혀 문제가 없죠. 23번이요.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오늘 조금 봐야 되는 내용인데 이걸 좀 지워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시나리오, 극갈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수능에 나오긴 좀 힘들어요. 9월 모의평가에 6평에도 안 나왔고 9월 모의평가를 물론 봐봐야 알겠지만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 모르겠어요. 뭐 최근에 뭐 참교육 같은 뭐 넷플릭스 그거 쓰러 들어가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극갈래 그리고 시나리오 갈래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 갈래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조금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는 여기 있는 극갈래를 얘기합니다. 극갈래요. 자, 여기 있는 극갈래는 기본적으로 카메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어질 겁니다. 여기 있는 요 시나리오요. 요 시나리오는요, 카메라를 매개로 전개되는 예술이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극갈래는요, 극갈래 같은 경우에 좀 달라요. 얘는 어디에서 하냐면은 무대 상연을 위한 겁니다. 무대 상연을 위한 예술이야. 그래서 이제 뭐 대학로에 있는 연극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극갈래에 들어갈 거고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 그래서 최근에는 요 시나리오가 공통국어 1 교과서나 2 교과서에 이제 그 최근 드라마로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들의 블루스. 그 다음에 뭐 천재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상한 나라 앨리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런 것들이 이제 실려있을 정도로 지금 이제 시나리오는 굉장히 조금 이제 과거와는 좀 궤를 좀 달리 하죠. 아무래도 영상미나 이런 것들 좀 다르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중요한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일단은 시나리오 용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시나리오 용어, 뭐 오버랩, 그 다음에 이제 뭐 dissolve, 그 다음에 뭐 cut to, 막 이런 이제 용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용어들을 굳이 뭐 아실 필요는 없을 거고요. 다만 이런 시나리오 용어를 통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구체화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장면을 묘사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죠. 어떤 식으로 장면을 묘사하게 되는지,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좀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카메라의 움직임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돼요. 카메라의 움직임. 자, 이 카메라의 움직임은요, 우리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게. 얘는 소설에서는 서술자의 시선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서술자의 시선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여기에서 또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장면 간의 어떤 연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셔야지. 이 장면과 장면이 연결되어서 무엇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주제의식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시겠지? 요 주제의식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판단하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돼. 가능하시겠죠? 이 한번 봐볼까? B섹터를요, 보기의 시나리오로 각색했다고 말할 때 고려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샵 98입니다. 길게 펼쳐진 조마이섬 모습 후에 ELS라고 나와 있습니다. Extreme Long Shot의 의미거든.
그래서 먼 거리에서 전체 모습을 조망한다 이런 얘기야.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무한도전에서 9월의 어느 날 무한상사 이렇게 나와 있지. 그래서 요 이제 무한상사 시작할 때 항상 이렇게 이제 건물을 조망을 해주고 그 다음에 들어간단 말이죠. 이유가 여기에서 이제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라는 거를 암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어떤 장치로서 활용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1번 봅시다. 샵 98에서 조마이 섬의 지형적 특징을 보여주기 위해 멀리에서 섬을 조망하는 촬영 기법을 도입해야겠어. Yes. 지형적 특징. 어떤 거? 뭐 섬 모습이 있겠지. 그래서 그 섬 모습을 통해서 여기에서 사건들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거 당연히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 샵 99 한번 봅시다. 나루터 선술집이에요. 그러니까 일제 때 토지조사 한답시고 국유지로 편입시켰다가 그걸 다시 팔아먹으려 했던 거군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우리가 조금 특이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어디예요? 건우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거기 이제 지문을 좀 보시면은 보기를 좀 보시면은 이제 건우 선생님이 나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은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다. 그럼 왜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키는 건데요? 소설이라고 하는 거를 시나리오로 바꿔나가는 과정에서 모든 것들 다 똑같이 만들 수는 없거든. 그래서 어떤 원활한 스토리의 진행과 그 다음에 이제 더 효과적인 주제의식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각색을 한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지. 놀랐다는 듯이 그러니까 일제 때 토지조사 한답시고 국유지로 편식했다가 그걸 다시 팔아먹었던 거군요. 잠깐만 이거 뭐였어요? 우리 앞에서 B섹터에서는 이거 뭘로 처리됐었어? 서술자인 나의 뭐였어요? 성찰이었던 거 기억나시지? 맞아? 근데 그 성찰하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해 건우 선생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을 통해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야. 가능하시겠지? 거기서 끝이 아니라요. 아마 건우앱이 중학 졸업하던 땐가 해방됐다고 만세 부르고 와보니 이번엔 국회의원 손에 넘어갔다 카이 이러고 나와 있지. 그래서 섬의 어떤 소유권이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무엇을 전달한다? 정보를 전달합니다. 누굴 통해서? 건우 선생님과 그리고 여기 있는 건우 할아버지. 자, 그 다음에 샵 99에서 관객의 긴장을 유발하기 위해 이후에 벌어질 갈등 상황을 인물의 대사 속에 넣어야겠군.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봐볼까? 오늘은 시커먼 놈들이 우르르 몰려와서는 종이 조각을 보여주면 그럽디다. 섬에서 나가는 게 좋을 기라고. 내일은 결판을 낼 기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대명천지 이럴 수 없는 게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이제 긴장을 유발한다라는 말 나와 있지. 긴장을 얘기는 기본적으로 괴리감을 전제로 하는데 보통 이런 긴장을 소설이나 시나리오 같은 데에서는요. 외적 갈등 혹은 내적 갈등 이런 것들로 인해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유발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갈등으로 인해 유발된다. 왜? 갈등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뭐니까? 서로 다른 내면이 부딪히고 충돌하고 괴리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 유발된다는 얘기예요? 긴장이 유발된다 이런 얘기. 가능하시겠지? 그래서 이후에 벌어질 갈등상 어떤 거? 내일은 뭐 할 거다? 결판을 낼 거다. 누구와? 시꺼먼 놈들과 함께.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대사 속에 넣는다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봅시다. 인물 간의 갈등을 부각시키기 위해 조마이 섬의 소유권 이전에 찬동하는 등장인물을 넣어야겠군. 일단 기본적으로 찬동이라는 얘기는 찬성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근데 얘 한번 보실까? 샵 98 보세요. ELS 딱 이렇게 나와 있고 건우 증조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년 건우 할아버지가 나와 있습니다. 봐봐. 아까 전에 우리 소설에서는 누가 나왔었어요? 윤춘삼 씨가 나왔었지?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윤춘삼 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건우 할아버지밖에 없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누가 또 새로운 인물로 등장한 거야? 샵 98에서는 건우 증조부가 나타나고 있죠? 와우. 근데 잘 봐. 대명천지 이럴 수 없는 게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땅이 아니라니요. 조마이 섬이 외놈 땅이 됐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뭐 이런 얘기 나와 있지. 얘도 어때? 건우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분노, 원한 이런 것들이 건우 증조부 때부터도 뭐했다? 존재해 왔었습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원한과 증오와 분노가 뭐 되고 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지. 되니 그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건우 증조부와 그 다음에 건우 증조부의 말과 앞에서 얘기했었던 이런 거 대명천지에 이럴 수 없는 기다. 이런 말. 건우 할아버지 이 말과
건우 중조부의 이 말이 뭐하고 있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가능하시겠죠? 그게 이제 5번 선제도 나와 있지.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샵 98과 99에서 상황이 되풀이됨을 강조하기 위해 서로 다른 인물이 동일한 특정 대사를 구사한다 이런 말 나와 있죠? 샵 98 나와 있고요. 샵 99 나와 있어. 그래서 여기 봐봐. 억울한 상황이 뭐 된다? 되풀이됨을 강조한다. 지금 이런 표현 나와 있죠. 되니? 요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일 거야. 억울한 상황이 뭐 된다? 되풀이된다. 즉 어떤 말을 통해서 대명천지에 이룰 수 없는 기다 라고 하는 거에 좀 지워볼게요. 우리 지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어. 여기 장면이나 소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장면과 소재가 있어요. 서로 다른 장면이지, 맞아? 근데 얘네들이 연결되고 결합되고 통합되어 무엇을 바탕으로? 유사성이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연결, 결합,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연결, 결합, 통합이 이루어져. 그러면은 무조건 뭐가 만들어진다고 얘기했었어요?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었지. 맞니?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이 뭐 돼? 부각되고 뭐 돼요? 강조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계시죠. 맞아? 아, 그러면은 지금 여기 이 문제에서는 S#98과 S#99가 서로 어때? 서로 다른 장면인데 어떤 거를 매개로 대명천지에 이룰 수 없는 기다 라고 얘기하는 이 대사를 통해 요 말을 통해서 연결되고 결합되고 통합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은 어떤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져요? 아,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들은 지속적으로 뭐하고 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억울한 상황이 되풀이된다라고 하는 게 뭐야? 새로운 의미일 거고 여기에는 강조가 뭐예요? 말 그대로 부각하고 강조하는 효과다 이런 얘기 있지. 그래서 서로 다른 인물이 동일한 특정 대사를 구사한다라는 거 확인 가능하시겠죠. 되셨지? 자, 24번 가보시죠.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기본적으로 해 주셔야 그래야 따라오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번 보시죠. 모래톱 이야기에서는 작가는 땅을 둘러싼 권력의 횡포를 비판하고 뿌리 뽑힌 사람들의 삶을 서술자와 등장인물을 통해 증언합니다. 이것도 우리 이제 서사갈래 때 얘기했었던 거죠. 여기 이제 작가가 계시고요. 이 작가가 자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세계, 현실에서 굉장히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얘기했었고요.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런 크고 작은 일들 중에 어떤 특정한 모먼트에 대해서 얘를 탁 뽑아서 새로운 어떤 세계를 만들고요. 이걸 이제 우리가 소설 속에 있는 세계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현실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인식이 전제가 되는 거겠죠? 부정적 인식이 전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일 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본다? 비판적으로 봅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맞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부정적 인식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봐봐, 작가는 땅을 둘러싼 권력의 횡포를 비판한다 이런 얘기 나와 있어. 아, 그러면은 여기 있는 작가께서 이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소설을 창작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 비판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땅을 둘러싼 권력의 횡포다 이런 얘기지. 이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어떤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러 등장인물들이 존재하실 거고, 그 등장인물들과 함께 또 사건 같은 것들도 발생할 거고, 구성이나 이런 것들도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주제의식까지 강조가 된다 이런 얘기 있지. 되니? 뭐 인물, 사건, 배경 여러분들 좋아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바탕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봐봐. 뿌리 뽑힌 사람들의 삶을 서술자와 등장인물을 통해 증언합니다. 서술자 누구였어요? 나였었지. 그리고 등장인물 뭐 있었어요? 윤춘삼이나 건우 할아버지, 그 다음에 건우, 이렇게까지 딱 가는 거였죠. 그래서 등장인물들은 절망의 나락에 빠지지 않는 저항적 주체의 모습으로 형상화가 됩니다. 저항적 주체란 말이 뭔데?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게 이런 어떤 땅을 둘러싼 권력의 횡포가 부정적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맞서서 싸우겠다 이런 얘기겠지. 맞니? 작가는 여기 나와있죠. 공동체의 고통에 대한 뭐라 나와있어? 공감을 바탕으로 합니다. 공감 우리 했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의 내면을 인식하고 이와 유사한 정서를 가지게 되면 공감이다 라고 얘기했었어. 그래서 부조리한 현실을 전달하고 증언하기 위해 서술자 나의 이야기를 창작합니다. 그게 요거죠. 그게 지금 요거 얘기하시는 거지. 맞니? 이는 작가의 적극적인 현실 참여 의식이 가미된 결과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작가의 내면 세계가 구체적으로 여기에 투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겠죠. 내면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투영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1번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의 이야기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떤데요? 여기 있는 윤춘삼과 건우 할아버지의 말을 들으면서 아 맞아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토지 불화도 해버렸고 토지 조사 사업 같은 것도 했었지. 아 정말 이 사람들 눈망울로 보니까 증오의 눈빛이 가득 차 보여. 그래서 조마이섬 사람들의 무엇이 나타나고 있다. 공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는 거 가능하시겠지. 2번 조마이섬 사람들에 대한 나의 이야기가 건우의 섬 이야기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이 부분이요. 땅의 소유권이 바뀌어온 현실을 증언하는 인물이다. 이런 말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애들이 굉장히 좀 헷갈려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건우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어? 건우의 이야기가 건우의 섬 얘기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윤춘삼 씨와 건우 할아버지 이야기가 있었죠. 윤춘삼 씨와 건우 할아버지의 증언이 있었어. 근데 우리 이제 지문에서 나왔었잖아. 여기 있는 윤춘삼과 건우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건우의 섬 얘기에 몇 가지 기막힌 일화가 붙은 것이다. 이런 표현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건우의 섬 얘기 어떤 소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윤춘삼과 건우 할아버지의 소재가 있어. 근데 이 소재들이 서로 괴리되어 있지 않아요. 서로 어때요? 유사합니다. 가능하겠지. 그러면은 얘네들이 서로 또 유사성으로 엮이니까 당연히 뭐 되겠어요? 연결, 결합, 통합이 이루어진다 이 얘기야. 그러면은 당연히 연결, 결합, 통합되니까 어떤 의미가 생겨요? 새로운 의미가 생깁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겠지. 맞아? 아 그러면 어떤 새로운 의미가 생기는 건데요? 이걸 통해서 조마이섬 사람들이 땅을 빼앗겨온 내력 요 내력을 뭐한다? 부각하고 뭐한다? 강조한다 이런 얘기 가능하시겠지. 그래서 이 건우라고 하는 친구는 소유권이 바뀌어온 현실을 자기의 책에다가 저술함으로써 여기는 윤춘삼과 건우 할아버지와의 이야기가 서로 괴리되어 있지 않고 뭐하다? 함께하고 있고 서로 공유되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을 뭐한다? 증언합니다. 이런 얘기라고. 이해되시겠죠? 3번이요.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의 이야기가 건우의 섬 얘기에 원천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나의 이야기는 건우를 저항적 주체들의 중심 인물로 삼고 있다. 잘 보세요. 요것도 이제 애들이 굉장히 헷갈려 했었어. 봐봐. 일단 첫 번째,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의 이야기가 건우의 섬 얘기에 원천을 두고 있나? 요거를 이제 생각해봐야지. 건우의 섬 얘기에 원천을 두고 있냐고? 정확히는 뭐예요? 건우의 섬 얘기가 사실 윤춘삼 할아버지, 나 윤춘삼 뭐라는 거야? 윤춘삼 씨와 건우 할아버지가 이야기한 기막힌 일화가 더 뭐한 거예요? 덧붙어져서 이 건우의 섬 얘기에다가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여기에 플러스 기막힌 일화가 달라붙으니까 뭐가 나온 거야? 윤춘삼과 건우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만들어진 거지. 맞아? 그렇다는 얘기는 건우의 섬 얘기가 오리지널 스토리가 아니고요. 정확히는 여기는 윤춘삼과 건우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원천이 된다 이런 얘기겠죠. 이래. 나의 이야기는 건우를 저항적 주체들의 중심인물로 삼고 있다. 일단은 첫 번째, 저항적 주체의 중심인물?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지문 읽을 때 이제 이런 생각 아마 하셨을 거예요. 여기 중심인물이 말 나와 있지.
제가 요 표현을 좀 해볼게. 이 중심인물이라는 얘기는 제가 그때 서사관리 하면서도 얘기했었지만은 기본적으로 중심인물은 이 사건을 전개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었죠. 맞아? 이 사건을 전개해 나가고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갈등들이 벌어집니다 라고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건우가 과연 중심인물이냐 이 얘기야. 여기 있는 건우는 뭐예요?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써서 전달해주는 사람인 거지, 이거를 저항적 주체로서 뭔가 활동해 나가고 이겨내겠다? 그거는 어디에서 나타나요? 여기 있는 건우 할아버지가 대명천지 이룰 수 없는 게다 하면서 막 뒤집어 엎어버리고 내일은 끝장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건우는 뭐가 아니에요? 중심인물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해하시면 된다 이 얘기지. 되셨죠? 4번 나의 이야기가 조마이성과 관련된 몇 가지 기막힌 일화를 다루는 걸로 보아 현실의 이면이라는 얘기는 속에 있는 면이요, 다른 면이 아니고요. 속에 있는 면, 이거에 감춰진 부조리한 실상을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뭔데요? 조마이성과 관련된 몇 가지 기막힌 일화를 다루고 있어. 그래서 현실의 내 이면에 있는, 속에 있는 부조리한 실상, 어떤 실상? 똑딱배 타고 똑딱선 타고 와가지고 끄집고 가고 막 했잖아요. 사람들 이거 찍어 뭐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걸 뭐 하기 위함이에요?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라는 거 가능하시고. 5번 얘도요. 뿌리 뽑힌 사람들에 대한 권력의 횡포를 뭐하는 것이다? 비판하는 것이다. 왜? 여기는 작가의 뭐가? 비판, 문제의식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서술자인 나는 작가의 내면이 뭐 돼 있다? 투영되어 있습니다 라는 거 확인 가능하시겠지. 되셨죠?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수능에서 안 나와요. 얘는 이제 문제에서 이제 문항 적합성에서 탈락된 그런 문항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는데 그냥 이 정도는 알고 있죠 우리. 원한이 크면 뭐하다. 뼈에 새겨질 정도로 한이 크다 이런 얘기지. 되셨죠? 자, 일단 이제 우리 자전거 도둑으로 좀 가보시죠. 자전거 도둑 171페이지입니다. 171. 얘는 쉬워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사실 이 자전거 도둑은 제가 이제 서술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좀 세팅을 해놓은 거고요. 내용 자체는 어렵진 않습니다. 20학년도 수능이 나왔었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가보자. 한 평도 채 되지 않는 구멍가게는 중풍으로 쓰러져서 정상적 건강 상태가 아니었던 아버지의 유일한 수입원이자 생존 이유였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좀 해보자고. 여기 있는 이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격을 잡아보셔야겠죠. 근데 이 아버지가 지금 상태가 어떠신 것 같아? 중풍으로 쓰러져서 건강 상태가 말이 아니고요. 정상이 아니고요. 유일한 수입원이자 생존 이유래. 뭐가? 구멍가게가. 그러면은 여기는 아버지는 구멍가게에 대해서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겠어? 어떤 내면을 가지고 있겠어요? 절대 뭐하면 안 겠어?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얘기 가능하시겠지. 맞아? 그럼 아버지의 어떤 성격이 드러날 거고요. 때문에 그 구멍가게에 대한 아버지의 몰두와 자존심은 각별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아버지는 굉장히 어떠신 분이에요? 자존심이 세고요. 자존심이 세고 그 다음에 구멍가게에 대한 애착도 강해요. 애착도 있으신 분이야. 그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성격을 잡아보실 수 있는 거겠네. 맞니? 이 한번 봐볼까? 본범은요, 시간과 공간의 이동을 통해 사건들이 전개돼요. 근데 배경은 단순히 물리적 시공간을 제시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고 인물을 둘러싼 구체적 환경은 인물에 뭐 나와 있어요? 성격을 드러내거나 혹은 태도의 변화를 주고요. 사건의 분위기는 무조건 상황이에요. 상황을 조성하고요. 그래서 인물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구멍가게도 역시 여기는 아버지의 무엇에? 성격에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이런 얘기 가능하시겠지? 되니? 여기 있는 구멍가게는요, 당연히 성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되셨죠? 자, 이거 다시. 그래서 구멍가게에 대한 몰두와 자존심이 각별하세요. 물론 문제 없고요. 성격 잡았고요. 한 번은 내가 아버지가 가게를 잠깐 비운 사이에 내가란 말 나왔네. 내가 나왔으니까 이거 뭐겠어요? 1인칭입니다 라는 거 가능하시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또 나라고 하는 인물도 등장하니까
그러면은 내가라고 나와 있는 거 보아하니 얘가 이제 서술자가 되실 거고, 그러면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나의 시선에 따라서, 나의 내면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사건이 전개되는지를 신경 쓰셔야겠지. 잠깐 가게를 비운 사이에 겉에 허연 인공 설탕가루를 묻힌 미키 대장군이라는 캐러멜을 하나 아무 생각 없이 널름 집어먹은 적이 있어요. 하나에 2원, 5개에 10원이었습니다. 일단 물가 보니까 엄청 옛날인 건 느껴지죠? 잠시 뒤에 돌아온 아버지는 단박에 그 사실을 알아채고는 불같이 화를 내며 내 목덜미에 당수를 한 개 내려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캐러멜 값 안에 미키 대장군이 몇 개 들어있는 조차 훤히 꿰차고 있는 아버지예요. 왜 그러시는 건데? 여기 있는 아버지는 어때요? 구멍가게에 대한 애착이 크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 구멍가게에서 뭔가 로스가 발생하고 손해가 발생하면 참을 수가 있어 없어? 참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야 이 새끼 하면서 바로 그냥 뚝배기 날려버렸다 지금 이런 얘기 하시는 거겠지. 되니? 여기 또 나오네요. 하이튼 나와 있네. 뭐야? 이 맥락에서 뭐예요? 대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이런 쫑간 말하는 일에 얌생이처럼 그렇게 썰라닥질 하자면 그 가게 안에 뭐가 하나쯤 나와있겠니? 응? 이러고 있죠. 왜? 여기 있는 아버지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어? 얌생이처럼 처먹지 말라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 왜? 구멍가게 소중하다니까. 만약에 여기는 나가 그냥 꿀꺽 해가지고 먹어버리면 이거 팔아 못 팔아? 못 팔아요. 아버지가 이 경제 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장애가 생긴다고. 그러고 나서는 좀 머쓱했는지 입이 한 발쯤 튀어나와 뾰루통해서 있는 내게 미키 된장군 4개를 쥐어주는 겁니다. 어차피 짝이 맞을 테니까니 하면서 억지로 내 손에 쥐어줍니다. 이거 뭐예요? 저는 경험 있거든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는 뭐 이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 무서워서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이거 사줘,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나 이거 먹고 싶다고, 막 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뭐 5개 중에 한 2개 먹었어. 근데 어머니가 와가지고, 내가 먹지 말라 했지! 하면서 등짝을 탁 때려. 그러면, 몰라, 막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제 보더니, 그렇게 먹고 싶었어? 하면서 이렇게 착 쥐어주네. 뭔지 아시죠? 그러면은 여기는 아버지가 구멍가게에 대한 굉장한 애착이 강하신 분이었는데 나한테 이거 왜 쥐어준 거야? 미안하니까 쥐어준 거죠. 이해돼? 나는 그 무허가 불량식품인 캐러멜 4개가 끈끈하게 녹아내릴 때까지 먹지 않고 쥔 채 서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갑자기 내가 뭐 분노해가지고 아버지 개새끼 막 지금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예요? 아버지의 어떤 그런 생각이 뭐하고 있다?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왜 챙겨주지? 하면서 뭔가 괴리감을 느끼고 있다 가능하세요? 여러분들 경험 있지 않아? 아버지가 평소에는 안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신경 써주고 하면 약간, 뭐야,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해돼? 그래서 뭐해? 당황스럽고 곤혹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이해돼? 털어놓지 못하겠니? 응? 목덜미에 가벼운 당수를 한 대 더 얹은 다음에야 한 입에 털어놓고 돌아서 나왔어요. 아버지도 가게 일을 수월하게 보려면 잔심부름꾼인 나를 무시하곤 아쉬울 때가 많을 터였습니다. 이거 뭐야? 여기 있는 서술자의 내면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지. 근데 아버지가 이게 진짜로 얘가 없으면 안 돼가지고 그러겠냐? 그런 게 아니죠? 그럼 여기 있는 나가 어떤 지금 상태야? 미성숙하고 잘 모르니까 이러고 있는 거지. 맞아? 제가 그래서 이것도 서술 관리하면서 얘기했어요. 봐봐. 미성숙한 어린아이 서술자라도 합리적 정보를 제공하면 독자는 신뢰를 하게 돼. 근데 간혹 가다가 합리성이 부족한 애들의 특성을 강화합니다. 그게 앞에서 나왔던 이런 거지. 그래서 서술적 사항과 작품이 전하는 의뢰가 달라져. 괴리가 발생해. 그러면 무조건 뭐 하게 돼요? 주목하게 되고 집중하게 될 수밖에 없겠지. 맞아?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야? 미성숙한 어린아이 서술자로 나타냈을 때 특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능. 워낙 짧은 미천으로 가게를 꾸려가자니 아버지는 물건 구색을 맞추라 하루에도 많을 땐 3번까지 시장통 도매상으로 정부미 포대를 거머쥐고 종종 걸음을 쳐야 되고요. 막내인 나는 번번이 아버지 뒤로 팔을 늘어뜨린 채 졸졸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 정부미 포대가 뭐냐면은 실제로 이제 이런 거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미, 농수산부 이렇게 탁 찍혀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도 이제 나라미라고 해서 이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좀 형편이 어려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쌀을 보급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취약계층들한테 이제 배부가 되는 그런 쌀입니다. 그럼 견적 나오네. 여기는 정부인 포대를 거머쥐고 종종거를 친다는 얘기는 당연히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 가능하시겠죠. 그땐 그게 죽도록 싫었습니다. 아마 시장통에서 야구 글러브를 끼거나 조립용 신형 무기 장난감 상자를 든 반 친구를 만나거나 심지어
과외나 주산학원에 가는 여자애들을 만나는 날에는 정말 그 자리에서 혀 빼물고 죽고 싶은 생각뿐이었어요. 걔는 나오지 뭐야 이거. 존나 싫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막 정부미 포대 들고 다니면서 뭐 동네방네 다 형편 어려워요 하면서 뭐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주변에 보니까 뭐해? 막 야구글로 끼고 있고, 그 다음에 막 최신식 장난감 끼고 있는 막 잘 나가는 집 잘 사는 애들. 그리고 심지어는 이때 당시에 또 여자애들 또 그런 것도 보이잖아. 여자애들이랑 이제 막 썸씽까지는 아니더라도 신경 쓰이잖아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혀 빼먹고 죽고 싶다 이런 얘기 하는 거지. 지금 보이시죠? 어느 날이었다. 아버지와 나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 정부미 자루를 날라왔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한숨을 돌린 뒤 자루를 풀고 물건을 정리해보니 20병이 와야 할 소주가 2병이 모자란 채 18병만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어느 날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도 이제 일화를 제시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일화를 제시한다. 아버지 얼굴은 맛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금세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왜냐면 그 더러운 2병을 빼고 나면 나머지 것들을 몽땅 팔아봐야 결국 본전치기뿐이었거든. 아버지 왜 이렇게 당황한 거야? 철저하게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죠. 왜? 문제가 발생했잖아. 그 더러운 2병을 빼고 나면 나머지 것들을 몽땅 팔아봤자 결국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야. 그래서 아버지가 내 등을 떠밀려서 혹부리 형한테 내려보내요. 아버지는 말주변도 말주변이었지만 중풍후유증 때문에 약간의 언어장애가 있어서 일부러 나를 보낸 거였습니다. 사실 이제 어린아이에 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뭐하러 왔네? 또 대사 인용하고 있죠. 가게 안에 북적거리는 손님들에게 셈을 치러주느라 몇 번이고 주파나를 고르는데 바쁜 혹부리 형광이 눈길을 잡았는데 성공한 나는 더듬더듬 자초지종을 말합니다. 그러나 귓등에 연필을 꽂은 채 심술이 덕지덕지 모여 이루어져 있는 듯한 왼쪽 이맛박에 눈깔 사탕만한 혹을 어루만지며 듣던 굉장히 구체적으로 외양을 묘사하고 있는 거 견적 나오시죠? 심상풀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 혹이 좀 너무 크긴 한데 좀 기괴할 정도로 크긴 한디 보이시죠? 혹부리 영감은 품기 때문에 왼쪽으로 힐끗 돌아간 두터운 입술을 떠들쳐 붉은 침방울을 내 얼굴에 마구 튀깁니다.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애초에 자기 눈앞에서 까보이지 않은 것도 인정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아버지까지 내려가서 했지만은 결국에는 거래 끊어버린다 이렇게 협박을 해버려. 그럼 견적 나오네. 여기 있는 영감은 좀 어때요? 욕심이 많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인 어떤 약자들한테 배려나 이런 것들을 크게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 아실 수 있겠지. 혹부리 영감은 아버지한테 무슨 큰 특혜를 내어주듯이 거래를 터준다고 허락을 놓았었다. 같은 함경도 동양이기 때문이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하긴 혹부리 영감한테는 매번 소주 10병 안짝에다가 새우깡 10봉지, 껌 6개, 빵 7개 등 일반 소매 가격 구매자보다 더 많은 물건을 떼어가지도 않으면서 부득부득 도매값으로 해달라고 통사정을 했었는 아버지 같은 사람 하나쯤은 거래를 끊어도 장부상 거의 표가 나지 않습니다. 안타깝네요. 혹부리 영감이 돈이 많으니까 그런 거겠지. 결국 아버지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의 자그마한 구멍가게로 돌아와 나머지 18병의 소주를 넉나간 삶처럼 뜯어줬던 아버지는 기어코 아들인 내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이제 내면이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죠. 근데 우리 여기 이제 이 당신이라는 말 있죠? 요 당신에다가 좀 적어 놓으세요. 3인칭, 극존칭, 제귀대명사입니다. 3인칭, 극존칭, 제귀대명사. 요거를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당신 뭐 하는 거야? 지금 할 때 그 당신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높여 부르는 말이 아니고 여기 있는 3인칭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나 아버지, 할머니 이런 사람들을 높이기 위해서 쓰는 말입니다. 정확히는 이런 게 있어요. 대명사는 인칭에 따라 나, 우리와 같은 1인칭, 너, 자네, 그대와 같은 2인칭, 이분, 그분, 그이와 같은 3인칭으로 나눠요. 근데 다음에서 볼 수 있듯이 동일한 형태가 1인칭, 2인칭, 3인칭의 두 가지 인칭으로 사용됩니다. 이거 보시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Who are you? 당신의 말은 상대를 높여 부르는 말인데, 이거 봐봐. 할머니께서는 당신이 젊었을 때 미인이셨다 이런 말 나와 있죠. 이 말이 뭐예요? 할머니께서는 그녀가 젊었을 때 미인이셨다 이렇게 쓰는 건데 원래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이 높임을 받아주는 대명사로서 당신이 사용된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능하시겠죠? 한번 봐보시죠. 혹부리 영감의 위협적인 경고 때문에 아버지는 혹부리 영감의 주장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스. 뭐 때문에? 말 안 들으면 거래 뭐 하겠다. 끊어버리겠다. 이런 얘기였죠.
아버지는 소주 2병을 덜 받았기 때문에 곤란했지만 당황해서 하지 않았다. 엄청 당황하셨고요. 나의 잘못을 묵인했지만 뿌령감의 잘못된 걸 바로 좀 노렸어. 묵인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보고도 모른 척했다 이런 얘기인데 당수 날렸죠. 혹부령감은 가길로 바뀌었지만은 자초를 두고 마지못해 나의 염려를 덜어줬다. 안 덜어주고요. 친구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우울해하는 나를 기분을 켜려 노리겠다. 그런 거 없고요. 너무 쉬워. 27번. 한 평도 채 안 되는 구멍가게를 각별한 애정으로 운영하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 그렇죠? 굉장히 이제 자존심이 세고 구멍가게에 대한 애착이 있었지. 그래서 생존 이유를 짐작하고요. 캐러멜을 모았다고 남은 캐러멜을 나의 손에 쥐어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여기 나와 있네. 속마음을 드러내는데 뭐 하는 거다. 서툰 사람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막 이렇게 먹지 마 이 새끼야 하면서 뚝배기다 날렸는데 애가 막 울면서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제서야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츤츤대면서 이렇게 챙겨주는. 그래서 속마음을 드러내는데 서툰 사람이다 이런 얘기. 팔을 늘어뜨린 채 아버지를 따르던 나가 시장 통해서 반 친구를 만났던 경험은 나에게 궁핍으로 인한 내면의 상처로 남은 거겠군. 그쵸? 친구들 이제 자기 주변 친구들 하는 거 보니까요. 중풍 후유증 때문에 언어장애가 있는 아버지 대신에 혹부리 영감을 상대하게 된 경험은 나에게 어린 나이에 이해타산적인 얘기는 이해와 손해를 따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도요. 경제적 이해관계. 무슨 얘기야? 경제적인 이익과 손해관계를 따진다. 이런 얘기. 거래를 끊어도 표가 나지 않을 사람이었던 아버지와 거래를 끊지 않은 혹부리 영감에 대한 기억은 나에게 형편을 이루는 사람들과 유대감은 뭐예요? 함께하다 이런 얘기지. 연대, 유대 좋아하죠? 근데 혹부리 영감은 지금 우리한테 함께하고 있니? 함께하고 있지 않지. 뭐해? 긴장감을 유발하고 괴리되어 있죠. 뭐 때문에? 내 할 바야? 하면서 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거래 끊어버리면 그만이야. 밀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함께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괴리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 가능하시겠지. 되셨죠? 자, 28번입니다. 자, 28번이요. 이 소설의 서술자인 성인인 나는 주로 3가지의 서술 방식을 활용합니다. 첫째는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나 사건을 설명한대요. 잘 보세요. 이 소설의 서술자는 누구예요? 나고요. 여기는 나는 뭐라 나와 있어? 성인입니다. 이런 얘기 나와 있지. 그래서 3가지의 서술 방식을 활용해. 첫째는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나 사건을 서술합니다. 그럼 이 말은 여기 이제 이 소설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게. 다시 봐봐. 나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 이제 소설이 있고요. 이 소설 속에 등장인물인 나가 있지. 그러면은 얘의 시선에 따라서, 얘의 내면에 따라서 사건을 전개해 나간다 이런 얘기야. 근데 보니까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나 사건을 설명한대. 그러면은 여기 소설 안에 있는 나는 다른 사람의 등장인물을 알 수가 있어? 다른 등장인물의 내면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보셔야죠. 여기 소설 안에 있는 나는 어떤 나고요? 유년 시절의 나고요. 그래서 혹부리 영감이나 이런 사람들 등장했을 때도 내면을 직접적으로 알진 못해. 다만 지금 여기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인 시절의 나가 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지. 여기에는 나는 어떤 거? 성인 시절의 나. 성인 시절? 그냥 성인을 합시다. 말이 좀 이상하네요. 성인. 그래서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나 사건을 설명한대. 그러면은 일단 여기 이제 아버지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제 혹부리 영감 이런 얘기 있지. 그러면은 성인의 나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아버지나 혹부리 영감의 내면을 전부 다 뭐 하게 돼?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런 얘기 가능하실 거고요. 이 경우에는 서술자의 해석을 통해 사건을 이해한대. 둘째는 서술자가 인물의 외양이나 행위만을 묘사합니다. 이 경우 독자는 그 묘사가 갖는 의미를 스스로 해석해야 된대요. 그러면은 얘 봐봐. 외양이나 행위만을 묘사해. 그럼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은 관찰자다 이런 얘기 가능하시겠죠. 근데 이 경우 독자는 묘사하는 의미를 스스로 해석해야 돼. 왜? 내면 세계가 드러나 안 드러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지. 맞니? 얘 한번 봐볼까? 작년에 이제 9월 모의평가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서울로
서울로 갔으면 뭘 하려? 이거 뭐야, 두출발이래. 뭐였지? 아, 두출발, 맞아. 두출발. 서울로 가서 뭘 하려? 뭘 하자는 게 아니오라. 여기 있으면 어떻게 땅떼기로 붙여서 먹고 지내면 지낼 수도 있겠지만은요. 하면서 원석이는 추운지 어깨를 으쓱하면서 두루마기 소매로 코를 싹 씻습니다. 여러 사람은 원석이의 나중말을 들여한 듯 잠자코 쳐다봐요. 글쎄 말입니다. 시골 사람은 덮어놓고 서울 하지만 서울 처음 가서 어름하다가는 여기 있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청년은 이런 소리 합니다. 아, 그것도 모르는 게 아니고요. 하면서 이렇게 쭉쭉 얘기하고 있죠. 이게 봐봐. 5번에 관찰자의 시선에서 특정 인물의 행동을 묘사한다. 지금 이런 말 나와 있지. 이거 봐봐. 자기가 아직 나이 늦기 전에 노동을 하면서라도 공부를 해서 사람답게 살아보겠다는 말이며 길성인의 내 식구를 적어도 장래는 자기가 뒤를 보아줘야겠다는 말, 또한 이곳에 떨어져 있으려면 친구들에게 낯이 없어서 괴롭다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간단히 말했다. 이런 얘기 나와 있지. 그래서 여기 뭐라 나와? 관찰자. 이 관찰자는 뭐예요? 인물의 외양, 말과 행동을 뭐한다? 있는 그대로 보고 전달해준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행동을 뭐한다? 묘사한다. 지금 이런 표현 나와 있죠. 되니? 다시. 셋째는요. 서술자가 유년의 나로 시선을 제한해서 나의 눈에 보이는 다른 인물의 외양이나 행위를 묘사한대요. 무슨 얘기예요? 여기 성인의 나가 유년의 나로 시선을 뭐해? 제한해요. 시선을 뭐해? 제한해. 그럼 이 말은 뭐야? 제한을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나의 시선으로만 움직이게 된다. 이런 얘기겠지. 맞아? 아, 그러니까 성인이었던 나는 다른 인물의 등장인물의 내면을 다 들여다볼 수 있어. 전지적으로. 다 들여다볼 수 있는데 유년의 나로 제한을 해버리는 순간 그럴 수가 없지. 그러면 마치 1인칭 주인공처럼 제한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어떤 내면은 추측을 할 수밖에 없고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성격을 잡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대체로 특정 인물의 시각에 의존해서 다른 인물을 서술 대상으로 포착해. 그래서 특정 인물의 시각을 통해 서술 대상이 되는 인물들의 심리를 보여줍니다. 특정 인물 전부 다 뭐? 제한적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제가 그때도 얘기했었죠. 초점화된 자아다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되셨죠? 초점화된 자. 야, 가보죠. 그 구멍가게에 대한 아버지의 몰두와 자존심은 각별했어요. 서술자가 아버지의 내면을 설명하여 독자는 서술자의 해석을 통해 상황을 이해하겠군. Yes. 그럴 수밖에 없지. 아버지의 몰두와 자존심이 뭐하다? 각별하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전지적으로 이해하고 계신다. 2번이요. 나는 그 무허가 불량식품인 캐러멜 내가 끈끈하게 녹아내릴 때까지 먹지 않고 쥔 채 서 있었어요. 뭐였어? 당혹스럽고 당황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유년 나의 행위를 묘사해서 독자는 그 행위가 갖는 의미를 스스로 해석해야 된다. 그쵸? 3번. 아버지의 얼굴은 맛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금세 하얗게 질렸어. 아버지가 매우 당황했다라는 거 알 수 있지. 유년의 나로 시선을 제한함으로써 아버지의 내면이 직접적으로 서술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독자라면 아버지의 내면을 스스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아버지가 몹시 당황했구나 이런 식으로요. 4번. 붉은 침방울을 내 얼굴에 마구 튀겨요. 유년의 나로 시선을 제한해서 혹부리 영감의 모습과 행동을 묘사했다라고 생각했다면 장면을 뭐하는 직접 보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사진도 보여드렸죠. 그림도. 5번이요. 당신의 자그마한 구멍가게로 돌아와 나머지 18병의 소주를 넉나간 사람처럼 쓰다듬던 아버지는 귀엽고 아들인 내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맙니다. 유년의 나로 시선을 제한해서 아버지의 행위와 표정을 묘사하면서 여기 나와 있네. 나의 심리를 함께 제시하고 있지 않지. 아니, 나의 심리? 나는 그냥 여기에 나는 없죠? 등장하고 있지 않지? 정확히는 유년의 나의 내면이 서술되고 있지 않죠. 독자는 그 심리에 공감하겠군 이렇게 나와 있지. 물론 뒤에 이제 아버지까지 만약에 미음이 이제 있었다면은 나의 심리가 제시된다 맞겠지만은 지금 여기에서는 어디까지만 딱 되어 있어요. 미음까지만 딱 그어져 있기 때문에 함께 제시하고 있지 않다. 가능하실 겁니다. 되셨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빠르게 이제 좀 했는데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1시간 한 반 정도 한 이유가 글쎄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출에서 1.0 할 때 1주차 수업을 할 때 조금 뭔가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딱 이제 교재를 끝내고 그 다음에 그 새로운 커리로 들어가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1시간 반 정도는 충분하긴 한데 뭔가 그 새로운 기출 들어갈 때
독서 지문 들어갈 때 뭔가 조금 거슬리더라고요. 거슬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오늘도 이제 그 촬영하고 나오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맞나?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그냥 수업 때 할까 하다가 수업 때 하면은 좀 스케줄이 좀 꼬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뭐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우리 이제 앞에서 했던 새로운 의미 생성하는 거 그리고 연결, 결합, 통합을 통해서 유사성을 매개로 해서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진다라고 했던 거 우리가 좀 기억을 하신다면은 크게 뭐 문제 없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요 저술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앞에서 굉장히 좀 탄탄하게 잡아놨었잖아요. 그래서 서술자인 성인인 나가 유년의 나로 시선을 제한하고 회상을 통해서 과거 장면 회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낸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잡아낸다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1.0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